안녕하십니까. 중산동 Q&A 공부방 토마스입니다. 이제 2015년 9월 시행한 모의고사로 이제 풀이법 다시 한번 점검해주는 건데, 다시가 아니죠. 거의 처음 배우는 거죠. 이제 늦게 들어와서. 보통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치면서 온라인을 통한 금융통신 상거래 편리함을 주는 보상 문제 있는데, 그런데 해결하기는 암호기술이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쭉 끝부분 읽어야 돼. 서론 끝부분에. 네. 왜 읽어야 되냐? 현재 함수가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문자열의 길이 각 함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특정해서 함수의 그 길이를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네. 입력되어 해서의 길. 여기 해서의 길. 그 길이 소명의 통일, 우리의 소망은 통일, 소원은 소망, 소원. 그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서 함수는 이렇게 데이터는 변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 가령 예시구나. 여기도 예를 들어 예시구나. 문제를 쓰고 예시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해서 함수에서 방향성의 문제나 만족시키는 암호기술로 활용되는구나. 그래서 일방향성 하나 나올 테고, 충돌 회피성. 일방향성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의미한다. 서로 다른 액수 도출 충돌하고, 여기서 정밀한 이것을 충돌이라고 하고, 충돌 회피성은 이렇게 써있구나. 네. 그래서 해서 함수 가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논수는 입자카를 추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더해지는 입력의 숫자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1차로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한 다음에 여기 단어를 다 골라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안정성을 위해서 해서 함수. 특정해서 함수는 입력되어 있던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값 도출하지 않는다. 특정한 해서의 함수는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해서. 이거는 입력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구나. 네. x와 적용하여 도출되는 언제나 동일하다. 그러면 서로 다른 해서 함수 h와 적용한 hx, gx 이렇게 소문자와 대문자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x 입력 xy, h를 적용한 hx와 hy, x와 y 도출한 데서 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언제나 동일한 문자열의 길이 확인해 봐야겠구나. 네. 발신자 특성 공유, 수신 어떤 문서와 해서의 값을 전송하면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도 확인해 봐야겠구나. 전송했을 때. 네. 공유하는 수신자에게, 그쵸? 네. 자신의 특정 해소를.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전송했을 때를 찾고, 네. 이거는 뭐라고요? 길이를 찾고, 네. 여기는 뭐라고요? 입력 데이터 동일함. 서로 다를 때 동일함, 도출한 값. 입력 데이터가 다를 때 동일한 값. 그 다음에 이건 맞을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값을 도출하지 않는다.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부터.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다를 때, 같을 때,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안정성을, 이거는 맞을 가능성이 크고, 그쵸? 네. 이렇게 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틀릴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맞을 가능성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언제나 동일하다, 이거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일 커버려요. 왜 그러냐면, 일정 데이터 x를 서로 다른 값을 했는데 언제나 동일하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번부터 확인하겠는데 답은 몇 번? 3번이요. 이렇게 이거만 읽었어도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고, 기억 니은은 이렇게 아까 체크해놨죠, 이렇게. 기억과 니은.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거를 분리하는 게 낫죠. 네. 기억은 동그라미로, 맞아요. 세모로. 그럼 분류하셨어요? 네. 여기도 분류를 하셔야 돼요, 기억 니은. 그러면 맞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네. 아이고요. 배웠는데 요거는 기억 니은을 분류하고 요거는 안 하셔가지고 시간을 더 많이 끌었다는 거네요. 그렇네. 아깝네요. 그 다음에 요 문제에 관해서는 보기의 내용, 보기를 하면 이걸 끊어서 입찰가하고 논수값에다 요 끝에 나오죠. 네. 추측할 수 없게 하게 입찰가를 더하는 값이 있으면
더해서 뭐를 하면 무슨 값인지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를 주로 찾아야 되는데 여기 근처 요 앞에 네. 요 앞에 개를 찾아갖고 이 선택지랑 맞춰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풀었었는데 이제 문제는 요 16번을 일찍 풀어버리면 이거 일부분 읽고 이것도 일부분만 읽어도 되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뭐 앞에 분을 자세히 읽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앞에부터 온라인은 통신금융거래 이거 필요 없죠. 문자열은 암호기술 뭐 필요 없죠. 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몇 개만 찾아서 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무방비로 풀었으면 이 앞부분 읽고 이해한다고 이걸 읽어도 소용없거든요. 이걸 풀기 위해서 짝 맞추는 데는 필요해도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안 되게 좀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견과류는 견과류 같이 지방을 많이 허용하는 식품 장기간 저장하다 보면 불쾌한 냄새 나기도 한다. 그렇지 알았어. 일반적으로 지방 사실 모양이 이런데 이게 변했나 보지 뭐. 뭐 결합하여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모양이 있다고 하자. 그래 A의 지방의 이중 결합이 바로 옆에 탄소와 빛 영향을 받는다는 거겠지. 네. 그래서 변화한다고 A 지방들의 산패 발생한 그게 산패인가 보네. 네. 그래서 산화 방지제를 첨가하는 거네. 그래서 지방을 더 오래 두면 변하니까 변하지 않은 방지제를 첨가한다. 그런 얘기는 전체로. 네. 됐죠? 네. 그렇게 된 다음에 일치하는 것은 그러면 오메가3 그러면 이중결합 구조가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오메가3 확인해야 되고 있다 없다가 중요하겠죠? 네. 지방산 글리세롤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결합된 산소는 수소와 결합은 맞을 가능성이 큰데 부하지방산 사슬의 이중결합 수가 많을수록 잘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이게 답이 나오겠네요. 잘하다 못한다. 그 다음에 산소작용이 3패로 이어진다. 그죠? 네. 탄소에는 산화작용. 좀 많을 것 같고, 3패니까. 지방을 지방산 한 분자에 글리서는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그럼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찾아야 될 게 확정되니까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기억의 3패 이르는 과정. 그런 화살표니까 아는 것이니까. 그죠? 네. 요거에 그러니까 A 그럼 기억이 어딨냐? A, B, C 원래 다 체크해놓고 시작하는데 C 기억이네요. 있다고 하자. 그럼 요 과정 요거를 다 문장을 끊어줘야 되네요. 네. 지방 사슬이 있는 탄소 정형이 일어나 3팩이 이래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과정 나오죠. 네. 분자들이 있다. 대부분의 분자는 짝수의 전자를 가지는데 그런데 영향으로 같은 변화로 변하게 한다. 이 변화를 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높고 불안정한 분자체에 반응하는데 이러한 반응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가 낮고 안정적인 걸로 되는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준 다음에 그만 맞추면 되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A, B, C에서 나오는 단어 지진이 일어났다. 그죠? 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일어났다 L을 가주면 자, 일어나. 산화작용이 일어났다. 그러면 산화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맞으면 맞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줘야죠. 네. 여기에 서술어를 다른 걸로, 요거랑 맞게 다른 걸로 되면 여기도 그 다른 서술을 했을 때 맞아야 되니까. 체크하는 법을 알겠죠? 네. 자, 다음은 이렇게 이걸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옆에 문제가 있으면 안 그랬을 때는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들죠, 애들이.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요 선택지부터 읽고 이거를 하나도 안 읽고 자, 한번 보시면 가장 적절한 걸 찾아야 된대요. 가장 적절한 거. 네. 그러면 소비자의 개념이 있냐? 유형 있냐? 사례. 이제 문제점 사례가 있느냐? 그러면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서 이것도 좀 희한한데 원래 이렇게 이런 거는 빗대면 안 되거든요. 비문학이라. 빗대어는 문학에서 나오는 거고 어쨌든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두 정책에 소개하여 두 정책을 소개했냐? 권익 실현의. 그 다음에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역사적 측면에서 국가 정책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려하냐. 이것도 너무 벌어진 것 같고, 이 소비자 권익에는 두 정책이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게 원래는 좋은데, 네. 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면 조금 이 세모 측면이고, 요거는 흡산, 빗대어가 조금 이걸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네. 정책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서 부각하면서 해결책을 쓰면 좋겠는데, 문제점만 하면 좀 그렇고,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은 종류별로 다 나눠줘야 되니까 개념이 있나, 유형이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어쨌든 유형인지 이거 사례니까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풀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유형이면 이게 두 정책이니까 이거랑 두 개 한꺼번에 판단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만 생각해 놓고 읽어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유형이죠? 네. 근데 이거 두 정책이죠? 네. 그러면, 사례는 쓰긴 썼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한 두 가지 정책에 유형이니까 여러 가지는 아니고 두 가지 정책을 하면서 기능을 밝히고 기능에 따른 사례를 밝혔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자 윗글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요거에서 또 힌트를 잡을 수도 있죠. 왜 그러면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설되는지 또 볼 수도 있으니까. 독점 규제는 이게 규제죠. 독점에 대한 규제. 그러면 권익 실현하는데 필요한 거네요. 확실히. 네. 시장이 경쟁적이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한 발생. 경쟁이 불이익이네요. 그 다음에 생산 효율성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규제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래서 3번부터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안전 기준을 마련한 조치는 소비자 권익의 소출. 기업에 기한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는 소비자 소출. 당연한 얘기고. 소비자의 지위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은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지. 기업이 대기업이니까. 네.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것도 맞고. 상식적으로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일부 소비자는 불이익이, 이것도 맞을 가능성이 크고, 독점된 규제는 배분의 효율을 기여할 수 있고, 이것도 맞은 가능성인데, 이게 답이 23번 3번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이걸 문제로 넣으면 어떡해요. 이것만 보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도 푼다는 거예요. 네.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선택지 비교가 굉장히 파워가 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독점이나 이런 거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지켜야 될 문제들, 그게 왜 하는지들, 이런 거를 설명했네요. 그러면 소비자 권익을 실현한 두 가지 정책, 이게 답일 가능성도 크네요. 이걸 보니까 이거 답에 관련성이 있네요. 기억, 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기억, 니은 이렇게 됐을 때, 요게 통째로 집어넣으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니은을. 유해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해주기 어렵다는 문제. 그죠? 자, 여기 볼 때, 기억, 니은 이해로 타당하지 않은 것인데, 봐봐. 니은이 남는 문제. 그죠? 네. 자, 시장이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되더라도 여전히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어서 읽으면 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어서 읽으면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걸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읽었나요, 제가? 아니요. 대강대강 읽었어요. 원래 대강대강 읽으면 안 됩니다. 인생 달려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두 갈식으로 읽지 않고 이것만을 분석하더라도 요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뜨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문제 풀기 위한 문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제. 그 다음에 선택지. 그 다음에 보기. 그 다음에 제시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적절하냐, 않은 문제냐, 보기가 뭐냐, 그래서 선택지를 비교하니까 무슨 내용이냐, 그걸 어떻게 설명되었느냐, 란 이걸 확정짓는 다음에 여기를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정짓지 않으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못 잡힌다는 거예요, 문제풀이가. 자, 이거 25번을 보시면. 이거 보통은요, 이렇게 여기 있고 한 장 넘어가면 이거 잘 틀려요, 애들이. 안 보여서요? 어마어마하게. 왜 그러냐면, 요거를 하나를 갖고 다시 가고, 하나를 갖고 다시 가고 하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이런 건 또 요약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보기의 사례 중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 건마늘 있는 대로 고르셔. 먹거리의 불신이 높아져 정부는 모든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불만, 소비자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예방교육, 소비자를 위한 예방교육. 자, 온라인 게임에서 회원 간의 분쟁이 늘어나자 관계당국 산하기관에 분쟁 조정을 해야 해. 그럼 양쪽 두 개. 이것도 소비자 될 수도 있는 양쪽 두 개.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자 관계당국은 담합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걸로 해야죠.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찾아줘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기업 담합이나 이런 거 나왔느냐?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이걸 지워야 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4번. A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꿔 쓰더라도 이걸 넣어봐야죠. 그쵸. 그러면 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보면서 진짜 헛빠지게 이거 슬프게. 자, 오케이. 체크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사진. 자, 한 번 더 선택지를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식으로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읽어야 될까 하면 사진은 19세기 초반까지도 19세기가 나오면 다른 세계도 나와요. 연도가 거의. 근대 문명은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속의 수단이었지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도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난 이걸 쓸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점차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하면서 주간 표현을 하였다. 주간 표현을 해야 됐죠. 네. 결론 뒤에 보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한다고. 그거를 뭐라고요? 스타가 했고 네. 그 다음에 쭈루룩 나가면 여기에 스타이건이 또 했어요. 1901년. 네. 교류하면서 예술과. 그런 다음에 쭉 보니까 여기에 이 사진에 대한 피사체의 질감이 무엇인지 하고 이처럼 스타이건은 명암 대비에 뚜렷한 촬영을 하였고 구도를 성청하였고 질감 변화를 주었고 그래서 회화 같은 방식이고 예술임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까지죠. 네. 현실 수단이 아니라 회화다 하고 첨성도 그렇게 관통이 되네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주제가 명확하게 잡힌 거예요. 사진은 기술이 아니라 회화다. 그랬을 때, 자, 로댕은, 로댕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주자가. 빅토르 위고는 사진, 그 다음에 스타이건의 사진은, 이걸 얘기해야 맞겠지. 로댕과 스타이건은 이렇게 얘기했고, 스타이건의 작품에서. 그럼 실제적으로 이 스타이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 답이 돼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근데, 27번 뭐죠? 1번. 1번.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 근데 이 말 자체가 틀려버리면 보시죠. 스타이건 사진은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진 대상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대로가 아니죠. 네. 예술적으로 했죠. 네. 요 뒤에. 그러니까 이게 틀리고 스타이건 작품에서 명암 효과는 형상기법으로 구현되었고 질감 표현은 피사체의 대립적 구도로 실현되었다. 이것도 맞아 보이는데. 근데 합성 사진 기법이냐 이거를 찾아봐야 되네. 네. 여기에 보면 명암 대비가 드러나도록 촬영하였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요게 틀렸네. 이게 보면 명암 대비는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촬영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촬영하는 원판을 합성해서 구도를 만들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 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 중에서 찾다 보니까 1번 나오고 그랬나 보다. 기업과 관련된 추론, 가장 근접한 거 하는 거고, 의도하지 않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5개를 다 읽으면 전체 줄거리가 나와요. 80%에. 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선택지부터 읽는 거예요. 선택지부터 부분.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을 읽으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골라놓고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읽어놓고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네. 29번 윗글의 학생의 감상문. 이 감상문은 주제거든요, 주절. 네. 그러면 감상문 썼어요. 네. 그러면 보통 그렇게 썼겠죠. 스타이건이 기술적인 것을 예술로 소화시켜서 대단하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러네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얘가 이렇게 했다. 특히 이렇게 했고, 그렇죠? 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거고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그래도 이거는 괜찮았다. 그렇다고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연결어를 체크를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잘 안 하고, 이 문맥적 의미라고 그러면 개성이 살아있는, 이거 니은의 문맥적, 니은. 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거죠? 네. 자, 질감이 무엇이, 이거 뭐라고요? 살지 않게, 그죠? 네. 뚜렷이 살지 않다. 뭐가 살지 않아? 질감이 살지 않다. 네. 그럼 질감이 살지 않다. 질감이, 그럼 다른 말로 질감이 드러나지 않게. 그러면 드러나다. 뭐 이렇게. 물체, 불씨가 드러나다. 어제가 이렇게 해서 찾아서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 질감이 드러나다. 질감을 표현하다. 이런 식으로 한 두세 개의 단어를 해서 가장 많이 맞는 걸 하시면 더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다음에. 이제 문학이. 그러면 끝났다 하겠습니다.